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학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선고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지역의 심장에 꽂혔는데요. 늘 건강하고 자신만만했던 청년 이지역에게 심장병이라니, 이건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멍하니 진료실을 걸어 나온 지역은 가슴 한구석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것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요.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가족도, 친구 박성재도 아닌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이제 막 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자각하려던 찰나에 찾아온 이 불행은 지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지금. 지역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방제실 유니폼을 입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을 이상철이 거실 한가운데에 석상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김다정은 아침상을 차리며 상철의 눈치를 살폈는데요. 여보, 오늘 첫 출근 아니에요? 왜 아직도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러고 있어요? 다정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상철은 어젯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면서 자신이 취업하게 된 방제실 자리가 아들 지역이 박성재에게 부탁해 만든 소위 낙하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고지식하리만치 정직하게 살아온 상철에게 자식의 힘을 빌려, 그것도 편법으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자신의 인생 부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철은 다정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 일 안 한다. 아니, 못해. 다정은 황당해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상철은 그저 입을 꼭 다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년 퇴직 후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상철이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직장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지역은 병원을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병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아니 알려야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건 아버지 상철의 냉랭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역은 자존심을 굽히고 친구에게 부탁했던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지역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느낄 충격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역의 힘없는 대답에 상철은 오히려 더 속상했지만 지역은 식은땀을 흘리며 휘청이는 몸을 겨우 지탱한 채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지역은 통증이 밀려오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지역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로 넘어갑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아내 고성희의 뒷조사 결과물들이었는데요. 진석의 눈가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성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우진이 아파서 간 이식을 받았고 그 때문에 학교까지 자퇴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확인한 내용은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성희가 자신의 호적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불법 사망신고를 처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박진석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죽은 사람 취급해? 고성희, 내가 사람이냐? 진석은 당장이라도 성희를 끌고 와 추궁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행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딸이라는 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 그리고 고성이가 우진이를 찾는 이유도 다시 알아봐. 뭔가 더 있어. 분명히 더 더러운 꿍꿍이가 있다고.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진석이지만 이번만큼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불안에 떨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집까지 찾아와 경고를 하고 간 뒤로 성희는 매일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만약 진석이 은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은호를 사망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사라진 아들 우진을 찾는 것이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을 찾아 박 회장 앞에 데려다 놓고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연기를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우진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초조해진 성희는 운전기사인 이지환에게 화풀이를 해대며 닥달했지만 지환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서는 지은호가 심란한 표정으로 커피 머신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성희의 집에서 쏟아냈던 말들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순이와 동생 지강호를 생각하면 더 독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친엄마를 향해 격려를 쏟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은호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는데요. 은호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성재의 다정한 물음에 은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핸드폰을 향했습니다. 지역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틱틱대면서도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갔을 지역이 오늘따라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은호는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혹시 오늘 지역 선배 보셨어요? 성재는 의아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연차 썼다고 하던데. 어디 아픈가? 지역이 그 녀석, 튼튼해서 아플 일은 없을 텐데. 성재의 말에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시각, 이수빈은 쇼핑몰 촬영을 위해 야외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던 수빈은 우연히 벤치에 앉아 있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박성재의 이복 동생이자 고성희의 딸인 박영라였습니다. 수빈은 영라가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친해지면 득이 될 것이라는 빠른 계산하에 영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영라 씨 아니세요? 여기서 뵙네요. 수빈의 명랑한 인사에 영라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영라는 엄마 성희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수빈과 영라가 대화를 나누던 중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영라를 발견하자마자 다짜고짜 영라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수빈은 성희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영라는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희가 영라를 끌고 가려다 핸드백을 떨어뜨렸고 가방 안에서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수빈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주워들었는데요. 사진 속 아기가 입고 있는 베넷 저고리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은호?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그 언니 이름이랑 똑같네. 성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빈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갔지만 수빈의 영리한 머리는 이미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성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지역은 혼자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일렁였습니다. 지역은 의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 비혼주의를 외치며 쿨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꺾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지역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호.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받아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알면 은호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리고 책임감 강한 은호가 자신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은호를 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마감을 하고 무작정 지역의 집 앞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집 근처 가로등 아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지역을 발견한 은호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달려갔습니다. 선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했잖아요. 은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지역은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은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귀찮게 왜 여기까지 왔어? 가라. 지역의 냉랭한 태도에 은호는 당황하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무슨 일 있죠? 아까 성재 씨한테 들었어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은호의 따뜻한 손길이 팔에 닿자 지역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은호, 착각하지 마. 나, 너 안 좋아해. 귀찮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좀 꺼져줘. 지역의 모진 말에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역의 싸늘한 눈빛에 은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대문이 닫히자마자 그대로 문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은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지역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고성희 여사가 사망 신고한 딸,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지은호. 지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호? 설마 성재가 좋아한다던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진석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내 아내가 버리고 죽은 사람 취급한 친딸이라니. 이 막장 같은 운명의 장난 앞에 진석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성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해. 내 과거도 은호도 다 없던 일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여전히 출근을 거부한 채 집에 머물렀습니다. 지역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회사에 출근했지만 얼굴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친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지역을 다그쳤습니다. 야, 이지역. 너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지? 너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보여. 지역은 성재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때 지역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성재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결국 지역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아, 이지역. 성재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은호의 카페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진석은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카페에 들어서서 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긴장한 은호에게 진석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연민, 분노, 그리고 호기심. 자네가 지은호인가? 진석의 묵직한 질문에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자네를 아주 많이 닮았더군. 아니, 자네가 내 아내를 닮은 건가? 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성재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호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선배가 쓰러졌다고요? 전화기를 떨어뜨린 은호의 눈에서 공포가 일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성재는 하얗게 질린 지역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야, 이지혁, 정신 차려.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성재의 절규에도 지역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산소 마스크에 습기조차 잘 차지 않는 듯한 지역의 모습에 성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지역의 와이셔츠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친구를 낙하산으로 꽂아줬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성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긴박한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전자음이 사람들의 신경을 긁어대는 가운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지은호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벗겨질 듯한 신발은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은호는 멀리서 보이는 지역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재가 다가와 은호를 부축했지만 은호의 눈에는 오직 지역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급성 악화입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당장 에크모 ECMO 시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식 대기자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식이라는 단어가 은호와 성재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지역이 왜 그렇게 모질게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착각하지 마라, 너 안 좋아한다며 차갑게 돌아섰는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남겨질 자신이 받을 상처를 걱정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은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은호의 통곡 소리가 응급실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이상철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김다정 여사는 실신 직전이었고 방에서 꼼짝도 않던 이상철은 전화를 받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뭐라고? 지혁이가 심장병. 상철의 머릿속에 어제 자신이 지혁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구멍으로 들어갔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언성을 높였을 때 지혁이 짓고 있던 그 슬프고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멈춰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내 아들 보러 가야 해. 내가 죽일 놈이지. 아픈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소 대쪽 같던 상철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현관을 나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박진석 회장의 차 안입니다. 진석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은호가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었습니다. 지은호, 내 아내가 버린 딸이 내 아들 놈 친구를 좋아하고 내 아들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에 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은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고성이한테는 아직 비밀로 해. 내가 지은호의 정체를 안다는 거 절대 티 내지 마라. 그리고 지은호 뒷조사한 자료 원본 파기하고 나한테만 가져와. 진석은 이 카드를 이용해 고성이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릴 작정이었죠. 진석은 병원으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 성재의 친구 문병이었지만 속내는 지은호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의 집. 성희는 안방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가방에 넣어뒀던 은호의 어릴 적 사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진이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 성희는 집안 도우미들을 쥐 잡듯 잡으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 건드린 사람 누구야? 당장 나와. 그때 이수빈이 태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성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주머니 속에는 문제의 그 사진이 들어 있었죠. 수빈은 영악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주운 사진 속 아이 이름이 지은호라는 것과 자신의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지은호라는 사실을 연결지으며 묘한 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왜 우리 오빠 짝사랑녀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지? 그것도 저렇게 벌벌 떨면서 수빈은 이 사진이 단순한 추억팔이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수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잘만 하면 우리 집 팔자 고칠 수 있는 로또가 될지도 몰라. 수빈은 시치미를 뚝 떼고 성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뭐 잃어버리셨어요? 얼굴이 사색이시네. 성희는 수빈을 노려보다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병원 중환자실 앞. 지역은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은호가 홀로 남아 지역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병실 문 밖 창문을 통해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지역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모습에서 성재는 뼈아픈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돈이 많고 배경이 좋아도 은호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는 일평도 없다는 것을 확인 사살당한 기분이었죠. 성재는 씁쓸하게 돌아서려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상철과 다정, 그리고 수빈을 마주쳤습니다. 상철은 성재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평소라면 꼿꼿했을 상철이 성재 앞에서 죄인처럼 구는 모습에 성재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억지로 지역이 데려간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역이 아픈 줄도 모르고 일만 시켜서. 두 남자의 자책과 사과가 오가는 사이 다정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역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잠시 후 지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 범벅이 된 가족들과 은호, 그리고 성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내쉬던 지역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은호였습니다. 지역은 힘없는 손을 들어 은호에게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 제발 가. 아직도 은호를 밀어내려는 지역의 미련한 사랑에 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지역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가. 선배가 나 차버려도 상관없어요. 나 이제 짝사랑 안 해. 그냥 선배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요. 나 두고 죽으면 평생 저주할 거야. 은호의 도끼 어린,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협박에 지역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좁은 병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철과 가족들은 회장의 등장에 얼어붙었고 성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은 병상에 누운 지역을 잠시 바라보더니 시선을 은호에게 고정했습니다. 자네가 지은호 양이지. 진석의 묵직한 물음에 은호가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회장님. 진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 녀석 친구 병문안도 왔지만 사실 자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진석은 폭탄 발언을 던지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호, 양. 내 아들 녀석 친구라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지.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더군. 자네, 호적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더구먼. 진석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은호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 친엄마에 의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수치심과 공포의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석은 은호의 그런 반응을 즐기듯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혁이를 살리고 싶나? 국내 최고 의료진, 아니 해외 이송까지 해서라도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심장 이식 순번. 그것도 내가 힘을 쓰면 당길 수 있지. 지혁을 살릴 수 있다는 말. 그것은 지금 은호에게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은호의 눈이 절박함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선배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은호의 간절한 대답을 들은 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숨겨왔던 진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네. 내일 저녁, 내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조건이 고작 저녁 식사라니? 의아해하는 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진석은 차갑게 입을 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자네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모르게 입만 막으면 된다고 믿고 있지. 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이 엄마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모두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은호에게 나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와. 그 여자가 길을 쓰고 숨기려는 자네를 내가 내 손님으로 그 집 식탁에 앉힐 거야. 은호가 놀라서 쳐다보자 진석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 호적에서 죽여버린 딸이 남편의 초대를 받아 안방까지 들어왔을 때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여자가 자네를 보고도 모르는 척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성희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은호에게는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진석은 망설이는 은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혁이를 살리고 싶다면 선택해. 숨죽여서 그 여자 뜻대로 죽은 딸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들어가서 그 여자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건지. 지혁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부정한 친엄마에 대한 애증. 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다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세동기의 충격음과 들려옵니다. 200줄, 차지, 샷.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 사이로 지역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이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김다정은 실신하여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병실 문 유리창에 매달려 지역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은호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어떤 처절한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나 두고 못 가. 내가 허락 안 했어. 다행히 수차례의 시도 끝에 삐하던 기계음이 규칙적인 박동 소리로 바뀌었고, 지역의 호흡이 미약하게나마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와 보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 언제 다시 멈출지 모릅니다. 에크모 장치를 달았으니 당분간 버티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 바로 옆 비상계단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무려는 고성이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사모님. 그리고 지금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세요? 수빈의 당돌한 태도에 성희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수빈이 쥐고 있는 핸드폰 속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은 특유의 영악한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 지은호 언니 맞죠? 저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언니네 집에서 봤던 어릴 때 사진이랑 사모님 가방에서 나온 사진이랑 베네저고리 무늬까지 똑같더라고요. 성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착각하지 마. 성희의 부정에도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착각이면 왜 그렇게 떠세요?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장님, 은호 언니한테 엄청 관심 많아 보이시던데. 수빈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가난 때문에 오빠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까봐.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성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려다 멈칫하고는 수빈을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수빈은 생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우리 집 빚 갚을 정도? 아, 그리고 제가 쇼핑몰 하느라 자금이 좀 부족한데 투자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입 막는 값치고는 싸죠? 성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진석이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계좌 불러. 대신 입 뻥끗이라도 하면 그땐 너랑 내 오빠 쥐도 새도 모르게 끝장낼 줄 알아. 성희의 살벌한 경고에도 수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입 무거워요. 입금 확인되면 사진 원본은 지워드릴게요. 거래는 성사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은 병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진석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지역군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대기 순번이. 진석은 손을 들어 병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순번이고 절차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최고 의료진 붙여서 무조건 살려놔. 내 아들 놈 친구고 우리 회사 직원이야. 내 회사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꼴 못 본다. 진석의 카리스마에 병원장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진석이 이렇게까지 지역을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성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병실에서 봤던 지은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성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수빈에게 돈을 보냈지만 언제 또 협박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진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진석은 대답 없이 성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에 성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넥타이를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병원에서 왜 그렇게 놀랐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성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니까 놀라서 그랬죠. 진석은 피식 웃으며 성희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난 또 당신이 버린 과거라도 마주친 줄 알았지. 진석의 뼈있는 말에 성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진석은 성희의 공포를 즐기듯 어깨를 툭툭 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역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쪽잠을 자고 있는 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역은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을 뻗어 은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인기척에 은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선배,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지역이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은 힘겹게 마스크를 걷어내려 했고 은호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왜? 안 갔어. 바보같이. 지역에 갈라지는 목소리에 은호는 짐짓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바보 맞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책임져요. 나 이제 선배 껌딱지 할 거니까 떼어내려고 하지 마요. 심장이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살기만 해요. 은호의 고백에 지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지역은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밀어낼 힘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평소와 다르게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희에게 받은 돈으로 치장한 것이었죠.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눈치채지 못했지만 은호만은 수빈의 달라진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수빈은 뻔뻔하게 오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빠, 정신 들었어? 걱정 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 내가 다 해결했어. 상철과 다정은 수빈이 무슨 수로 돈을 구했는지 물었지만 수빈은 친구한테 빌렸어. 나중에 갚으면 돼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은호는 수빈의 행동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마주쳤던 고성희 사모님과 수빈이 비상계단 쪽에서 나오는 것을 얼핏 봤던 기억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역을 위해 울던 유약한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은호, 정신 차려. 선배 살리려면 악마랑 춤이라도 춰야 해. 은호는 진석이 미리 준비해 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청바지와 티셔츠가 아닌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와 날카로운 하이힐. 그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은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회장의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진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는 됐나? 내 아내를 놀라게 해줄 준비 말이야. 은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지역의 생명 신호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창동 박진석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진석이 보낸 문자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주방 도우미들이 최고급 요리를 내오고 있었지만 성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닦으며 계속해서 현관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리워할 사람. 설마 우진이를 찾았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희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 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거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차 들어오십니다. 성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진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성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인사해. 오늘 내가 아주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이야. 진석이 몸을 비키자 그 뒤에 서 있던 은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은호. 성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성희는 뒷걸음질 치다 장식용 화병을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호는 그런 성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진석이 시킨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지은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성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성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귀신 본 사람처럼 떨어? 진석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성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순간 과거의 딸을 버리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병원 중환자실 앞. 지역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에크모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혈압은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상철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고 있었고 김다정은 탈진의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병원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빈의 모습이 어딘가 이질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초췌한데 수빈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희에게 뜯어낸 돈으로 쇼핑을 하고 온 것이었죠. 상철이 그 모습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오빠는 사경을 헤매는데 너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 가방은 또 뭐야? 수빈은 아차 싶었지만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빠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도 힘들어서 기분 전환 좀 한 거야. 그리고 이거 짝퉁이야, 짝퉁. 수빈은 거짓말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빠의 생사보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돈맛을 본 수빈의 타락은 앞으로 닥칠 비극의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평창동 저택의 다이닝룸.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진석이, 그리고 양옆으로 성희와 은호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은색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마치 칼싸움을 하는 듯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진석은 와인잔을 흔들며 성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양,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군. 어릴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 지금은 호적상 사망 처리가 되어 있다지. 뭔가 진석의 말에 성희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쨍. 진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은호 양이 우리 아내랑 묘하게 닮았단 말이야. 안 그래, 여보? 성희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진석이 모든 걸 알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들이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은호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성희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닮은 사람은 많죠. 그런데 사모님, 혹시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따님은 없으신가요? 성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눈앞에서 딸은 없냐고 묻는 상황.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희는 식탁볼을 움켜쥐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 대답을 들은 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친엄마의 입으로 직접 듣는 부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슬픔을 분노로 바꾸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드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거짓말 같은 건 전혀 못하실 것 같은 어머니를 두셔서.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진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즐기듯 와인을 마시며 관망했고 성희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진석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참. 지은호 양. 내가 자네 호적 문제 해결해 줄까 하는데 사망 신고된 거 되살리고 친부모 찾는 소송까지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내 변호인단 붙여서. 어때? 그 순간 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생판남인 여자한테 그런 것까지 해줘요? 성희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진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앉아.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진석의 낮은 목소리에 서린 살기의 성희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석은 은호를 보며 부드럽게 하지만
성이 들으라는 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하지. 자네를 죽은 사람 취급한 그 인간, 내가 반드시 찾아서 자네 앞에 무릎 꿇리겠네. 식사가 끝나고 진석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성희와 은호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석이 사라지자마자 성희는 은호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성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예전의 은호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니? 내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죽고 싶어? 성희의 악다구니에 은호는 성희의 팔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고성희 씨. 뭐? 고성희 씨. 성희가 기가 막혀 하자 은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성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왜? 엄마라고 불러드려요? 내 호적 파버리고 죽은 사람 만든 당신을 꿈 깨요. 난 오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역겨운 모래성 무너뜨리러 온 거지. 성희는 은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야? 돈 주면 떨어질 거야. 성희의 비겁한 제안에 은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파멸이야. 그리고 내 선배 살려내는 거. 당신 남편이 약속했거든. 당신 가면 벗겨주면 지역 선배 살려주겠다고. 성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석이 자신을 치기 위해 은호를 사주했다는 것을. 미쳤어. 다들 미쳤어. 성희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릴 때 2층 난간에서 진석이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에크모 경보음이 붉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정지 올 수 있어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역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상철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의 저택, 은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역이 위독해.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 문자를 본 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진석과의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지역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갈등했습니다. 그때 진석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가봐. 지역이한테. 약속은 지킬 테니까. 진석은 이미 성희의 자백에 가까운 반응을 확인했고 충분히 즐겼기 때문입니다. 은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자 거실에는 진석과 성희만 남았습니다. 성희는 바들바들 떨며 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성희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놓인 은호가 쓰던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의 눈앞에서 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이제 연극은 끝났어. 고성희. 내 아들 우진이. 그리고 내가 버린 딸 지은호. 다 토해내. 하나도 남김없이. 진석의 선고와 함께 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였습니다.